안녕하세요. 링컨의 막터뷰입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그 로레알 이제 최종 면접 보는 친구가 있어. 거기서 이제 에틱스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이 사례를 하나 얘기를 드리면서 기업에서 말하는 그 에틱스란 어떤 거고 이게 현실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그런 제가 사례를 몇 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역사가 오래됐으면서도 굉장히 혁신적인 회사로 알려진 회사 중에 이제 듀폰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듀폰이라는 회사가 원래 이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철저하기로 또 유명한 회사인데, 예를 들면 이제 공장을 신축할 때 뭐 이제 처음에 이제 콘크리트 타설 같은 거 이제 처음에 뭐 하고 그럴 때 영하 몇 도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길 일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 몇 도 이하가 내려가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이제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나라에서 공장을 질 때 추운 날씨가 너무 계속이 돼 갖고 계속 칠 수가 없고 공사 완공일은 얼마 안 남고 그래 갖고 현장 책임자가 이제 그 예를 들면 만약에 영하 5도 이하일 땐 절대 치면 안 되는데 거의 영하 6도 7도 이렇게 됐을 때 그냥 그 콘크리트를 타설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거의 5도 가까이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회사 본사에 알려져 갖고 이제 감사팀에서 조사를 나왔는데 이제 그 퀄리티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이제 판명은 됐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근데 문제는 회사의 기준이 있잖아요. 영하 5도 이하에서는 절대 치면 안 되는데 이게 영하 6도나 7도 때 이걸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회사에서 이제 고민한 거, 이거를 문제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됐지만 이거를 다시 까부시고 새로 공사를 할 거냐, 비용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기업에서 생각을 했었던 건 뭐냐면, 지금 이거는 당장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원칙을 세우고 손해가 가더라도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이 일로는 손해를 보지만 이후에 이런 원칙들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한번 무너지면 계속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뭔가 나중에 더 큰 회사의 안전 문제가 더 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콘크리트 안전에 문제가 없는데도 그걸 전부 다시 부수고 새로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걸로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는 있어요. 그 이제 우리가 물론 모 이하에 얼마 해야 된다, 처음에 이런 원칙을 지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근데 한번 원칙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이 좀 손해간다고 해서 원칙을 뭐 허물었다 지켰다 그러면 원칙이 아닌 거죠. 그래서 원칙은 한번 세울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지만 한번 원칙을 세우면 반드시 그걸 지켜야 그게 원칙인 거죠. 원칙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또 기업에서 좀 널리 유명한 사례가 이제 존슨앤존슨 사례가 있었는데, 알다시피 그 약에다가 이제 독극물을 넣은 걸로 어떤 사람이 협박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진짜 넣는지 안 넣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미국에 있는 그 약에 해당하는 건뭐 리콜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게 뭐 손해가 무슨 뭐 하여튼 엄청나게 조 단위로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그 존슨앤존슨이 그걸로는 굉장히 손해를 입었지만 사람들 인식 속에 존슨앤존슨은 사람들 안전에 관한 거라면 막대한 돈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존슨앤존슨 레퓨테이션이 올라가면서 그 후에 매출이 늘었다 그러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손해가 많이 나더라도 기업에서 뭔가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예전에 한번 나이키가 이런 일이 한번 있었거든요. 너무 어린아이들, 예를 들면 동남아 이런 공장에서 14세 어린아이들 막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나이키 불매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이키가 처음에는 이건 우리 일이 아니다, 우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청을 줬었는데 그 하청줄 공장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 처음엔 이런 식으로 하다가 불매 운동이 점점 더 거세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직접 인발부된 건 아니라도 이걸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런 업체들한테 단가를 좀 올려주면서 그 노동력 착취를 너무 하는 공장에는 일감을 주지 않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 불만이 잦아들었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 선진국에서 생각할 때 14세 미만 어린이들은 노동력을 그럼 착취하면 안 된다 해서 그걸 금지시켜 버리는 게 또 문제가 됐었던 게 뭐냐면, 그러면 거기서 14세 미만에 있던 애들이 당장 그 집안을 먹고 사는 게 없잖아요. 그거를 노동을 못하게 한다면 얘들이 학교를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열악한
상황에 빠지게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걸 못하게 하는 것만 금지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14세 이하 청소년들을 위해서 뭐 직업 훈련을 시켜준다든지 뭔가 이런 패키지로 더 뭔가 보강을 해줘야지 걔네들을 무조건 노동을 못하게 한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더 큰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같은 거가 정말 쉽지는 않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지원할 회사들에는 지금 사회적 이슈들을 얼마나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또 적극적으로 한번 도입해 볼 만한 사회적 이슈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